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비 승무원들의 멘토 테디쌤입니다. 지금 시간이요 4시 6분입니다. 낮 4시 아니고요 새벽 4시인데 지금 성인 언니 오빠들 같은 경우에는 대한항공 승무원 공채가 정말 오랜만에 대규모 100명 이상 채용으로 떴습니다. 아무래도 이쪽 분야에서 쌤이 가장 바쁘게 강의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늦은 새벽까지 강의 준비랑 자소서 이런 것들 좀 하다가 문득 한서대학교 이제 면접이 얼마 안 남았는데 제가 기출문제 앞쪽만 하고 뒤쪽을 안 해서 여러분들 좀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제가 영상을 좀 촬영해 봤습니다. 11번부터 19번까지 좀 간략하게 한번 가볼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수시 1차가 끝나서 나사 풀리고 완전 마탱이가 갈 시즌이에요. 여러분들 정신 바짝 차리시고요. 수시 2차 이제 1차 결과 발표할 때까지는 아무도 모르고요. 그 1차 발표가 좋은 결과보다는 좀 아쉬운 결과로 이어질 확률이 훨씬 더 높으니까요. 지금 준비해 두셔야 수시 2차 때 차별화 두고 여러분들이 반드시 합격하실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명심해 두시고요. 또 테디쌤도 아마 하루 정도 있다가 초초 스파르타 이제 개강 저희는 딱 한 번만 모집을 할 거예요. 서울에. 그것도 안내를 또 이후에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항상 유튜브 채널은 구독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테디쌤이 이제 항공과 테디쌤 말고 일반 테디쌤 채널도 운영을 하고 있고 그 채널이 메인이죠. 해당 채널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구독 신청해 두셔야 나중에 성인이 되었을 때도 아니면 여러분들이 승무원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이제 어떤 사람들이 승무원이 되는지에 대해서 많이 알고 배우고 공부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시작할게요. 11번 나중에 본인의 자녀를 낳게 된다면 자녀에게 꼭 들려주고 싶은 한마디는 무엇인지 또 왜 그 말을 해주고 싶은지 설명해 보세요.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부모님으로부터 어떤 가르침, 교훈, 어떤 좋은 따뜻한 그 환경 속에서 자라났는지를 볼 수 있는 항목이라고 생각하고요. 사실 여러분들의 그 생각, 가치관도 참 중요하지만 이러한 가치관은 비단 여러분들이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부모님의 영향을 참 많이 받아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그 답변이 또 부모님의 어떤 영향력이라는 것을 면접관님들은 충분히 간파할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꿈을 위해서는 어떤 도전이든 두려워하지 말라. 혹은 꿈을 이루고 싶다면 부족하더라도 성실함이라는 재능을 만들어 나가라. 이렇게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 있죠? 그런 부분들을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 부모님이 해주셨다라는 말을 하기보다는요 본인이 어떠한 계기로 이러한 중요성을 깨달았고 이를 실천해서 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성공했거나 달라졌거나 좋은 결과를 얻었던 경험 하나를 말씀해 주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의 가치관, 좌우명과 동일한 질문이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좌우명을 어떻게 또 이제 갖게 되었는지, 그리고 어떤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실제 그 경험 사례를 이야기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12번요. 스스로 생각할 때 본인이 갖고 있는 리더로서의 자질은 무엇이며 또 리더가 되기에 부족한 점은 무엇인지 말해보세요. 일단 리더로서 중요한 것은 여러 가지 가치가 있는데 우선 첫 번째로는 솔선수범해야 됩니다. 어떤 힘든 일을 내가 먼저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용기, 도전, 포용력 이런 것도 필요하고요. 남의 실수도 내가 좀 끌어안을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도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어떤 팀 내에서 리더나 팀장, 조장, 모둠장 이런 역할을 했던 경험 혹은 학급 내에서 또 리더로서 어떤 좋은 이 팀을 이끄는 학급을 이끄는 좋은 학급의 환경을 만드는데 보탬이 되었던 경험을 이야기해 주시면 되는데요. 리더가 되기에 부족한 점은요 여러분들의 단점을 이야기한다라고 생각해서 조심스러울 수도 있지만 아직까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경험이 많이 부족하다라는 점은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때로는 친구들을 위한 리더로서 희생이 필요할 수도 있는데 아무래도 학급 생활을 바쁘게 하고 또 시험 공부나 또 제가 해야 할 활동들에 최선을 다하다 보니 따로 시간을 내어서 누군가를 위해서 도움을 줄 수 있었던 그런 경험은 부족한 것 같다. 하지만 이러한 가치가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내가 학과 생활을 하면서는 이러한 부분까지 좀 챙겨나갈 수 있는 따뜻한 동료, 친구, 동기가 되겠다라는 방향으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밖에 소음이 많이 나서 제가 자리를 좀 옮겼습니다. 갑자기 화면이 바뀌어도 놀라지 마시고요. 계속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3번. 폭우로 물에 잠긴 집을 복구하기 위해서 작업에 필요한 보수업자를 불렀다. 보수업자는 감전이나 전염병의 위험을 무릅쓰고 복구를 해야 하므로 평소에 2배의 가격을 달라고 요구했다. 이 보수업자의 요구는 타당한가? 일단은 어떤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서 사실 수요가 많고 거기에 위험 수위가 있다면 기존의 가격보다 추가 금액을 부르는 것은 어쩌면 시장 논리성에 따라서는 합리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작업자가 2가지만큼은 좀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너무 부당한 금액의 어떤 가치를 요구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부분과 또 이렇게 추가 비용을 받고 있는 만큼 아무리 힘든 작업이라도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물론 좋은 사람이라면 폭우로 물에 잠긴 그런 집에 어떤 상황이 놓인 사람들이 좀 상황이 딱하고 힘들잖아요. 그래서 베푸는 마음을 실천해서 조금 오히려 저렴한 비용으로 혹은 무료로 도움을 줄 수도 있지만 사실 사업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런 시장의 논리에 따라서 또는 시장 경제 논리에 따라서 수요는 많고 일할 곳은 많고 위험하기까지 한데 기존의 금액보다는 더 많이 받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나쁘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답변 속에서 여러분들이 대가 없이 어떤 봉사활동을 했던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그 속에서 금전적으로 또는 금전을 얻으면서 또는 금전적으로 이익은 없더라도 내가 느꼈던 누군가를 도움을 줌으로써 느꼈던 그 행복과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는 것은 참 좋은 답변의 방향성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이제 본인 또한 꿈을 이루고 났을 때 이런 금전적인 이익만을 생각하기보다는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한 번 더 관심을 주고 한 번 더 배려하고 나눔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겠다라는 방향으로 마무리를 해주시면 좋은 답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14번. 자신만의 특성을 대학생활과 어떻게 접목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여기서 말하는 본인의 특성은요, 본인의 장점, 강점, 경쟁력 이런 걸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뭐 성실한 사람이다 라고 한다면 학과 생활에 굉장히 성실히 임해서 내 꿈을 이뤄나가겠다. 내가 어떤 다국적 문화에 열린 포용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글로벌 역량 쌓아나가서 글로벌 고객 만족도를 책임지는 객실 승무원이 되겠다라고 해도 되고요. 내가 굉장히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사람이다 라고 했을 때는 어떤 문제든 적극적으로 해결해내서 도전의 가치만큼 성장의 기회를 찾아내는 사람이 되겠다라고 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결국에는 대학 생활에 어떻게 여러분들이 임해서 그 꿈에 한 발 더 다가갈 것인지, 여러분들의 특성이 학과 생활을 하면서 어떤 도움이 되고 시너지를 될 것인지 이야기해 주시면서 결론 포부까지 마무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5번.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이 또래들로부터 종종 차별을 받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 이러한 친구들의 차별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사실 잘못되었죠. 모든 사람은요, 행복할 권리가 있고 모든 사람은 사랑받고 존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이 통하지 않는다 해서 우리와 생김새가 다르다 해서 우리와 다르게 그들이 장애를 갖고 있다고 해서 결코 그들을 다르게 차별 대우를 하면 안 되고요. 모두를 동등한 시선과 가치에서 존중하며 그 사람의 존재를 받아들이고 대해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다문화 가정에 있는 친구라면요, 객실 승무원 지원자로서는 어떻게 보면 다양한 문화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일반적인 친구들에게서는 배울 수 없는 새로운 어떤 문화의 가치도 배울 수가 있고요. 우리와 또 다른 상황과 어떤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한 번 더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포용력을 가진 사람으로 성장을 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문화 가정들,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교육봉사활동 하는 것들도 요즘 고등학생들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경험이 있으면 이야기해 주시는 것도 너무나도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입학 후에 이러한 봉사활동, 교육봉사활동에 참여해서 다문화 아이들에게 조금 더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나 또한 그들과 함께 소통하고 생활하면서 또는 지내면서 다양한 문화에 대한 차이와 이해의 가치를 배우고 포용력을 만들어 나가고 싶다라고 하는 것도 괜찮고요. 또 이런 사람들을 이제 다문화의 사람들이 기내에서 마주해서 소통이 좀 어렵게 되더라도 항상 그들을 차별 대우하지 않고 모든 승객들과 똑같은 동등한 그 이상의 만족을 느끼실 수 있도록 내가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가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16번. 스마트폰이나 PC로 제일 먼저 접속하는 사이트와 주로 접하는 내용은? 이것은 여러분들의 관심사를 물어보는 것이고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뭐 쇼핑하는 것도 좋아하고 하셔서 이야기를 해도 되는데
또 그렇다고 해서 또 너무 교육적인 공부적인 것만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좀 그렇고요. 여러분들이 너무 개인적인 어떤 쇼핑, 게임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기는 좀 어렵고 또 너무 공부적인 부분만 이야기하면서 자기적인 표현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테디쌤 같은 경우에는 항상 네이버 뉴스를 자주 검색해 보고요. 증권사 어플에 들어가서 이제 투자했던 이 항목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기도 하고요.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서 테디쌤이 관심 있는 분야의 영상들을 찾아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이제 관심도를 보여줄 수 있는 취미와도 같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평소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좋아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내가 행복할 수 있는 일이면 좋은데 이게 공부와 관련된 내용이면 더욱더 좋긴 할 것 같습니다. 이걸 공부라고 하기보단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지원 직무의 역량과 이어질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승무원하면 체력이 중요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운동 관련된 정보, 영상들을 주로 찾아본다. 개인적으로 유튜브 채널 중에서는 이런 것들을 좀 자주 보고 있다. 이런 걸 통해서 이런 걸 배울 수 있고 이런 것들이 달라지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러한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자기 개발해 나가는 학생이 되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7번 별명이 있는가? 그 별명을 가지게 된 이유. 이 별명은요, 여러분들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대부분의 친구들 사이에서는 여러분들의 별명을 외모나 생김새, 이름 이런 걸 가지고 막 놀리게 되는데 사실 그런 별명은 큰 의미가 없고요. 여러분들의 성향을 보여줄 수 있는 별명이면 가장 좋습니다. 여러분들은 학생이기 때문에 친구들 사이에서 어떻게 불리는지 나의 어떤 역할인지를 이야기해 볼 수 있으면 좋고요. 그리고 또 가족들 사이에서 불리는 별명도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집에서는 장남이고 동생들과 나이 차가 굉장히 많이 나기 때문에 테디쌤이 오히려 일도 열심히 하고 또 가족들에게 든든한 기둥이라고 해서 큰아빠라고 불리는 별명이 있거든요. 제 동생들한테는. 그런 걸 이야기해봐도 괜찮고요. 여러분들도 그런 비슷한 사례가 있다면 친구들 사이에서 또는 부모님께 항상 무슨 일이든 똑부러진다 해서 똑순이 이런 것도 가능하겠죠. 미소천사, 미소가 너무 예쁘다라고 할 수도 있을 거고요. 천사표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누군가를 도와주는 것에 굉장히 적극적인 사람이라면. 그리고 또 오은영 박사님처럼 상담가다, 전문 상담사 같다라는 별명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도 괜찮고요. 별명이라는 말이 조금 어색하게 연결되면 애칭으로 많이 불린다, 이런 애칭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테디쌤은 이제 항공업계 쪽에 이제 열정맨, 열정남, 신의 아들 이런 걸로 불리거든요. 정말 열심히 살고 학생들의 합격을 정말 많이 시킨다 해서 신의 아들이 아니라 신의 아들은 제가 아시아나항공 다닐 때고 신의 손 이런 이야기를 듣는데 여러분들도 주변 사람들에게 평가받는, 인정받는 여러분들의 성격의 장점, 성향의 장점, 경쟁력을 이야기한다 생각하고 답변을 작성하고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미래 사회에 새로이 생길 직업 두 가지를 근거를 들어 말해보시오인데요. 미래 사회에서는 아무래도 여러분들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직업들이 참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여러분들의 어떤 직무와 연결을 해서 4차 산업혁명을 빗대었을 때 어떤 직업이 있을까라는 것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여러 시사나 뉴스 기사를 찾아보면 있는 것들도 많을 겁니다. 그래서 네이버에 여러분들 미래에 생길 직업 검색하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저도 재밌는 걸 발견했는데 기업 대리인이라는 직업도 있대요. 이제 현대사회에 이제 바쁘게 살고 있기 때문에 기업 또한 상실하고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아가지고요. 한 사람의 출생부터 사망에 대한 기록까지 한 사람 인생의 모든 기록을 저장하거나 보존하는 것도 가능하고 또 언제나 그런 기억들이나 일정들을 정리해서 재생할 수 있는 것, 또 미래에 단기 기억 상실증 이런 질병과 관련된 부분에서도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직업이 아닐까. 굉장히 새로운 직업인데요. 그리고 또 데이터 소고원이라는 직업도 있네요. 아무래도 이제 생소하게 들리실 수도 있는데 유럽에서는 잊혀질 권리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연예인들 같은 경우에는 만인에게 알려질 수밖에 없는 직업인데 이들이 이제 원치 않는 그런 정보들, 비밀들이 이제 알려지게 되면 흑역사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이제 흑역사 흔적들 정보들을 이렇게 소거해서 삭제해버리는 아마 이런 직업인 것 같아요. 그 개인의 권리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고 정보가 너무 만연해진 이런 세상에서는 이런 직업도 진짜 있을 수 있겠네요. 테디쌤도 네이버에 검색하면 엄청난 정보가 나오잖아요. 벌써부터. 저만 해도 그런데.
그리고 마지막 질문은 자신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질문 아니고 너무 쉽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아서 잘 풀어내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이제 스트레스 해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입시 준비를 할 때, 학업 준비를 할 때도 어떤 불안하고 힘든 감정들을 다 날려버릴 수 있었고,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이 이제 학과 생활을 하면서 또 객실 승무원이라는 여러분들의 꿈을 이뤄나가는 과정에도 분명 크고 작은 여러 스트레스를 받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런 스트레스 관리법은 이제 힘든 순간들을 잊고 다시 새롭게 활력 찾고 리프레시해서 달릴 수 있는 큰 원동력이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객실 승무원 또한 하루에도 수백여 명의 승객들을 끊임없이 응대하는 감정 소모 직무이기 때문에 마음에 이 쌓일 수 있는 스트레스들을 적극적으로 풀어낼 수 있는 여러분들의 비상구, 탈출구와 같은 스트레스 해소법이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운동도 좋고요, 독서도 좋고요, 산책, 음악 듣기 다 가능하고요. 말 그대로 여러분들의 취미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이제 한서대학교 인성영역 부문 마지막 19번까지 모든 풀이를 마쳤습니다. 이제 곧 한서대의 면접까지 앞두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러모로 좀 힘든 순간들이 될 것 같은데 정신 바짝 차리고요. 4년제 준비하는 분들은 최선을 다해서 면접을 보시길 당부드리고 응원하겠습니다. 테디쌤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비대면이지만 끝까지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요. 그리고 또 인하공업전문대학 좋은 결과 발표 있길 바라고요. 한서대도 연성대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또 이제 면접 준비를 하는 과정에 불안함을 느끼는 분들은요, 반드시 주저하지 말고 테디쌤의 초초스파르타, 뭐 지원한다고 모두가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건 아니겠지만 제가 정말 가능성 있는 분들, 성장 바짝 시킬 수 있는 분들은 최선을 다해서 바꿔보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좋은 결과 얻길 바래요. 감사합니다.